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도 저희가 성공의 종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해가 뜨나 달이 뜨나 숨 쉴 틈 없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크립토벨을 신나게 울려볼 저는 진행을 맡은 장아주입니다. 그럼 간밤 미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보시죠.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3대 지수가 오늘은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5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19% 빠지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18% 밀리면서 오늘장에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그럼 하루에 있었던 크립토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해줬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당겨서 받은 기분이었죠. 그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후반대에서 이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다가 1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 사상 신고점을 돌파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과연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승을 불씨를 당긴 이유는 어떤 게 있었을지 이 두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SEC 위원장을 두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SEC 위원장으로 친암호화폐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폴 애킨스를 임명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호재가 산타 랠리와 맞물리면서 이 강세장이 언제까지 연출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죠. 네, 세 번째 헤드라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 알트코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최근에 알트코인 관심 정말 많으셨죠? 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5주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역대 가장 긴 공백 기간을 이겨낸 알트코인이 5년 만에 최대 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불장에 있어서 알트코인의 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그날그날의 더 자세한 이슈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주요 토픽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이번 12월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특히 FOMC가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죠. 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만큼 시장은 굉장히 주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은 달러가 아닌 금과 견줄 만한 자산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시장의 믿음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죠.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의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70% 이상 두고 있습니다. FOMC 전후로 시장이 항상 최근에 크게 출렁거리기도 했었죠. 과연 이번 FOMC와 다음 주에 있을 경제 지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도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지 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바로 띄워볼까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겨줬었죠. 저희 PD님도 정말 좋아하셨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약간의 조정분이 나오긴 했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그래도 그 탄력을 유지해주면서 0.21% 플러스권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550만 원을 돌파했죠. 오늘장에서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장에서 연일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NFT 메타도 분위기가 좋았죠. 이렇게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강세장이 연출이 될 때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진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의 장아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겨줬습니다.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거겠죠. 이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면서 요새 가장 바쁘신 분, 그리고 가장 또 행복하신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여러분, 10만 달러를 넘으니까 오히려 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비트코인 적립식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고 계시고 제가 다 설명드리고 나서 말씀드리면 좋았을 텐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득을 좀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퍼즈님 이제 이 정도면 곧 돗자리 펼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퍼즈님 말대로 올해 가기 전에 10만 달러 넘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우연이에요. 제가 맞추는 건 다 우연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우연인데 이렇게 매번 가격을 맞추시는 게 우연이라고요? 매번 우연이 좋은 거죠. 혹시 미래에서 오셨나요?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언제든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스스로는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네. 틀린 적이 많고 근데 이제 제가 틀리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만약에 다 맞추고 다 앞으로도 계속 맞출 거면 저는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워렌 버핏이랑 가끔씩 식사하면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저도 제 분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가 있고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게 저는 결국엔 실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말한 대로 돼서 기분이야 좋습니다만 네, 뭐 해제는 한 번 정도만 하고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워렌 버핏이 곧 퍼즈님을 찾아올 것 같긴 한데 아니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 이렇게 어쨌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기게 되면서 저도 사실 조금 느낌이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어디서 매매 전략을 짜야 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아니, 저희가 어쨌든 그 평소에 코인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코인 이야기밖에 안 하죠. 네, 10만 달러에서 막 다른 데서는 막 다 조정받는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10만 달러에서 이거 10만 달러에서 굉장히 큰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좀 10만이라는 넘버 자체가 이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좀 높은 느낌이기도 하고 저라도 만약에 비트코인을 오래 홀딩을 한 경우라면 10만이 되면 조금 팔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최근에 전문가들도 또 다른 전문가 이야기하면 싫어하시긴 아니,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네, 근데 퍼즈님만 유일하게 그렇게 오래 가기 전에 확신을 가지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더 확신했거든요. 왜냐하면 개미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 제가 개미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개미 대표로서.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그거 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전에 제가 그 X 있죠, X. X에 코인 하시는 분들은 사실 X에다가 의견을 많이 올리세요. 해외에서는 훨씬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X에 코인을 많이 올리고 분석글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약간 잘 분석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죠?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네. 자 일단 이게 보시면은 11월 22일 날에 네. 11월 22일 날에 작성한 글인데 이때 이제 리플이 한 2,000원 정도였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저랑 보는 관점은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해서 이제 고점 대비 고점 돌파하는 거나 해서 여기 361.8부터 476.4%까지 해서 3,0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간다. 저도 4,000원 간다 말씀드렸었는데 기분 좋게 딱 4,000원 찍긴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1월 28일 날 한 건데, 요 1, 2, 3, 4하고 5, 8, 5에서 10만 달러를 테스트하러 갈 것 같다. 근데 이제 361.8이랑 여기 자리는 한 1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요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어제 요거대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요렇게 분석하고 나서 요렇게 조정을 받았으나, 여기 이때 말했을 때는 한 9만 3천 정도를 지지해주면 시나리오가 유지된다라고 써놨던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더 옛날에 그러니까 10월 27일 날 완전 큰 사이클로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추세선이 뚫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뚫리지도 않았는데 이때 사실 선물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을 진짜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 10만 달러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달러 차트고 원화 차트 같은 경우에는 1억 2,500 정도부터 1억 4,500 정도까지. 네, 1억 4,500 찍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실제로 진행된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됐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석글을 올렸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숏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래서 이 분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서운데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너무 잘 맞춰가지고 이분은 과연 네, 너무 모르겠다. 누구예요? 너무 궁금하다. 네,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접니다. 네. 제 계정이에요. 네, 저는 이제 X를 이제 퍼즈님 거를 항상 잘 보기 때문에 누군 건지 알고 있었긴 한데 정말 무섭네요. 네, 그래서 그냥
요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해제를 하는 거는 오늘 딱 마지막으로 하고, 네. 네,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네. 네, 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영상 같은 걸 살펴봐도 제가 요때 그 분석글도 요때 올렸었고 실제로 이제 요때 올린 영상 이거예요. 단기간에 1억 5천 간다. 해서 이게 사실 급등 패턴이거든요. 1, 2 한 다음에 1, 2, 7.2까지 갔다가 되돌림 이후에 여기 100% 지지받으면 급등하는 어디까지? 361.8 정도까지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간다라고 얘기했던 거였고 물론 단순히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그 반감기 이후로 얼마 뒤에 고점을 돌파하더라. 그리고 요 하락 파동 카운팅을 해봤을 때 거의 저점에 가깝더라.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한 겁니다. 이런 패턴 나온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아나운서님이 이제 10만 달러에서 큰 조정 약간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요걸 영상을 다뤘었는데 이게 주제를 두 개를 달았었는데 리플 추세는 끝난 걸까랑 그다음에 비트코인 10만 달러에서 큰 조정 이렇게 했는데 이때 리플 추세는 리플 가격은 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리플 추세가 안 끝났다라는 거였고 네. 어쩌다 보니 둘 다 네. 맞춰버렸어요. 그런 게 아니고 둘 다 저의 이제 인간 지표가 개인 지표. 아나운서님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풀도록 하고 좋습니다. 이때 이제 비트코인 10만 달러에서 과연 큰 조정일까라는 얘기였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여기 영상에서 말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매도벽이 일단은 큰 수준이 아니었어요. 매도벽이 엄청 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현물 ETF에서 한 이틀 정도 들어오면 유입 금액이랑 유입 금액만 있으면 그냥 뜰 수 있는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많이 있다가만 하지 사람들이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지를 왜 않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10만 달러면 팔고 낮은 가격에 산 사람들은 10만 달러면 팔고 싶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낮은 가격이라고 한 사람들은 사실 20달러, 30달러, 뭐 100달러일 때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낮은 가격이요? 네. 그래서 1,000달러를 뚫을 때 큰 조정이 있었나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 2주 만에 뚫었어요. 1, 2주 만에 뚫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00달러? 한 1, 2주 만에 뚫었어요. 2만 달러도 1, 2주 만에 뚫었어요. 근데 10만 달러라고 크게 다를까? 더 못 파는군요. 네. 더 안 파는군요. 안 파는 거죠. 안 파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뭐 하면서 막 낮은 가격에 산 사람들은 뭐 10만 달러를 되게 크게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데 네. 실제로는 뭐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10,000달러에서 팔았으면 팔았지 10,000달러에서 10만 달러 갔는데 팔까요? 안 팔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아직 취임하지도 않았고 현물 ETF는 이제 만들어졌고 갑자기 파월이 비트코인은 금이랑 비교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안 팔고 싶을 것 같은데 호재가 계속해서 연이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미래를 앞서 본 사람들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20달러, 30달러에 산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좀 생각한다는 게 좀 너무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었나 아나운서 말고 그런 게 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매도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벽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매도벽인데 이게 10만 달러 근처에 있었던 매도벽이에요. 네. 근데 색깔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많은 물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고래고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걸어놔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대놓고 이렇게 걸어놓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여기 위로 가요, 안 가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놓고 이렇게 걸어놓은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야, 애들아, 쇼 쳐. 야, 애들아, 쇼 들어가. 여기에 못 들을 거야. 10만 달러에서 큰 조정 있을 거야. 쇼 들어가.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 다 돌아다니면서 10만 달러에서 큰 조정 받는다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매도벽에 걸려 있고. 아주 쉽게 돈을 주진 않는군요. 쇼 들어가. 왜냐? 이렇게 뚫어버릴 거니까. 네. 이거 얘네는 그 어느 정도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돼 있어서 10만 달러 터치하면 이거 물량 그냥 바로 걷어들일 수 있어요. 프로그램 매매가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히든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래소들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걸어놓은 걸 숨길 수가 있어요. 오, 정말요? 대신에 수수료를 조금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팔 생각이었으면 10만 달러에서 많은 물량을 팔고 싶으면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안 해놔요. 대놓고 하진 않겠죠. 네, 히든으로 걸어놔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속으셨고 그 결과 좀 물량이 박살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인데. 청산당했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롱 물량이랑 숏 물량이 얼마나 네네. 청산됐는지. 네. 그러니까
그냥 청산 나간 거예요. 아예 그냥 영원히 청산 나가서 영원히 되는 약간 네. 그런 건데 절대 그래서 선물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쇼 물량, 청산 물량, 롱 물량, 이 녹색이 롱 물량, 청산 물량인데 근데 이제 위에 거는 비트코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0만 달러 돌파할 때 이렇게 쇼 물량이 청산됐어요. 네. 그리고 쇼 물량만 청산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요 롱 물량 이거는 비트코인이고 이거는 전체인데 네. 그 제가 어제도 후토크 라이브 할 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라이브 오셔가지고 막 조정 지금 막 받는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롱 들어간 사람은 다 청산, 비트코인 숏 들어간 사람들도 전부 다 청산 시키고 나서 10만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강한 기세로 돌파했죠. 그러면 이번에 개미들이 뭘 어떻게 했을까요? 위아래로 이제 롱을 잡았을까요? 맞아요. 정확해요. 10만 달러라는 강력한 누가 보면 저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강력하고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하니까 돌파하고 심지어 막 그 3,000달러, 4,000달러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쭉쭉 간다라고 생각하고 개미들이 롱을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직전 프로그램 시작하기 직전에 캡처한 건데 어제 청산된 롱 물량이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역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최근 6개월간 최대예요. 와. 네. 그러니까 숏을 들어가는 건 좀 겁나잖아요, 사실. 비트코인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알트코인 다 올라가는데 숏 들어가는 건 좀 겁날 수도 있는데 일단 숏 들어간 애들 한번 다 청산시켜 버리고 10만 달러 매도벽 보여주면서 한번 다 청산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간 다음에 애들 롱 물량 쌓이고 나서 지금 뭐 사실 많이 조정받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한 97,000달러 뭐 요 정도 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맞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꺾였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따 차트 잠깐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롱 물량 다 청산됐다. 그래서 그대로 개미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물론 저도 제가 개미입니다만 완전히 개미 대표이기 때문에 퍼즈님은 슈퍼개미죠. 덩치 큰 개미. 네, 몸집이 커서 아니. 네, 그래서 그 10만 달러 자체는 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만 달러 어쨌든 뚫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해요. 엄청 왜냐면 유의미하죠.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쁜 상황이냐 좋은 상황이냐면 무조건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10만 달러가 유의미한데 막 거기 막 다른 데서 막 이야기하는 것만큼 엄청 유의미하다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억 뚫을랑 말랑 할 때 유의미했나요? 아니에요. 왜냐면 코인 시장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달러 페어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근데 일단은 10만 달러를 뚫었기 때문에 10만 달러 아래 다시 내려와도 매물대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가장 어제 밤에 바로 오늘 아침에 캡처해서 했는데 보면 요 매물대가 있다가 지금 여기는 안 걸려 있죠. 색깔이 안 칠해져 있잖아요. 네. 이렇다는 소리는 뭐냐면 10만 달러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10만 달러의 매도벽을 거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뚫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10만 달러는 유의미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한 번 뚫었으면 계속 뚫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네, 그런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10만 달러, 이번에도 10만 달러 뚫고 올라갈까 이런 걱정은 아예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네. 그래서 위에로는 이제 더 이상 매물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 신생 코인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시체가 없고 매물대가 없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원래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뭐 제가 자주 나오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거든요. 1,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로 해서 이게 25만 달러까지 올라가는데 네. 저는 지금 그게 고민인 거예요. 3, 4가 어디냐? 이 4파 조정이 어디일 것이냐? 4파 조정이 안 오진 않거든요. 그럼 이번 3파 고점을 어느 정도 가격이라고 예측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모 박스권을 쳐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X에 있는 유명한 거 아니고 잘 맞추는 분석가가 네. 1, 2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가서 이게 361.8에서 476.4%가 10만 7천에서 한 12만 6천 정도 사이예요. 요 정도 사이가 될 가능성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그래서 얘는 13만 7천에서 17만 5천 정도까지. 여기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몰라요. 2번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더 많이 올라가서? 네. 네, 저도 2번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 여기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고점 대비 고점을 확실히 뚫고 올라가면 단기간 안에 2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14만 달러까지 올라가면 제가 말한 대로 진짜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어떤 게 맞을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곧 이 방송이 성지가 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사실 여기가 261.8 정도 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361.8 근처 거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아도 사실 이상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3, 4, 그러니까 4파 조정이 저는 좀 셀 것 같거든요. 적어도 비트코인이 한 20-30% 정도는 하락하고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반토막이 나는 그런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조정을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조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가 아니었네. 1번이 아니고 2번이었네. 2번으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1번에서 팔았으니까 조정 오면 사야지 했는데, 나는 여기서 팔았는데 조정 받았는데 여기까지 또 안 오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상승분을 다 놓치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불장이 왔을 때, 불장일 때 대처법은 떨어지면 산다예요. 떨어지면 더 산단가요? 네. 오. 현금이 있다면 떨어진다면 더 산다이고, 만약에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 떨어지면 버틴다예요. 불장에서는. 그냥 두들겨 맞아라. 네, 차라리. 그게 차라리 오히려 나은 방법이에요. 내가 여기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저점에서 다시 사겠어? 이거를 저는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매매하고 했지만 이게 확률이 좀 반반으로 나뉜 상황에서 이런 거는 거의 도박에 가까워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다면, 네, 그러면 이런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어설프게 대처하느니 차라리 갖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물론 뭐 지금 현금 비중이 뭐 한 5%밖에 안 되는데 뭐 요거를 좀 현금 비중을 한 15% 정도 늘린다거나 요 정도는 괜찮죠. 아니면 1번이랑 2번 방안이 두 개 있으니까 뭐 일정 부분을 조금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좀 매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별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정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막 코인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코인 비중을 계속 70% 이상, 80%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해보겠다. 이건 오케이. 예, 근데 저는 내년 한 10월 정도까지 계속 불장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요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요 매매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보면 추세가 좀 꺾였나요? 아니요. 안 꺾였죠? 전혀 안 꺾여. 네, 지금 조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물론 작은 사이클에서는 뭐 추세 꺾인 걸 수도 있긴 한데 큰 추세 네, 꺾이지 않았으니까 제 생각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해 주면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퍼즈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추세는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 12월에 이벤트가 많죠. 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경제 지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어떤 분위기를 보일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코인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상승의 가치와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코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올 거고요. 저희는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